갑상선은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포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보험을 판매를 할 때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보험금이 청구가 되니까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너 왜 이거 설명 안 했어? 라고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렇죠. 보험사가 설계사님한테 구상을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손사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잘 알려줘야 되죠. 자신의 직업도 알려줘야 되고 자신의 병력도 알려줘야 보험회사가 가입하시는 사람들의 병력을 확인하겠다고 다 건강검진을 해버리면 보험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그렇죠.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 간에 우리 믿고 계약을 체결합시다. 대신 당신이 이거는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고주 의무잖아요. 소비자는 보험 가입할 때 성실하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잘 알려주지 않으면 고주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반대로 청약 당시에 보험회사는 이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나 갱신이 언제까지 되나, 보험 기간이 언제인가, 가입 담보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예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지 의무 위반이 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듯이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 있어요. 해지는 아니고 취소되면 이제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이에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그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설명 안 해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품보 해지가 결국 그 의미 비슷한 거죠. 예. 그런데 지나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3개월 이상 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이에요. 림프절 전이암. 갑상선암이 아니라 림프절 전이암. 갑상선암은 C73 코드가 부여가 되고요. 갑상선에서 그 주변 림프로 전이가 되면 림프전이암이라고 해서 C77 코드가 돼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7에서 C80에 해당되는 진단명은 원발암에 해당되는 암이 아니에요. 전이암에만 부여되는 건데 이 목 부위는 C77이라고 해가지고 코드가 되는데, 갑상선암은 일반암인가요, 기자님? 아니요. 소외감이죠. 소외감. 림프전이암은 소외감일까요? 일반암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갑상선암은 보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외감이라는 걸 알아요. 가입 담보 금액의 전액을 못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왜냐,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치명적이지 않는 암이다 라고 해서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소외감, 유사암 분류를 해놨죠. 그러면 치명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전이가 됐다라는 건 이미 치명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이암과 관련돼서는 일반암으로 보상하려고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77부터 C80을 일반암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보험회사가 원발 부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조항을 2011년 4월 달에 약관으로 넣어놨습니다. 갑상선암에서 주변 림프로 전이되면 그 림프암은 보험 약관상 일반암이지만 전이암은 원발 부위로 한다고 했으니까 갑상선이 원발이니까 소외감이 돼버리는 거죠. 증상은 일반 갑상선암 환자랑 다른데 보험금은 일반 갑상선암 환자랑 동일하게 받는 거죠. 이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1년도 4월 이후 약관들은 너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전이가 된 림프암을 소외감으로 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약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했나요? 이건 문제가 다른 거죠. 그렇죠. 림프암 C77하고 C80을 소외감으로 아예 애초에 분류해놨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C77하고 C80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일반암인 줄 알았는데 원발암이 갑상선, 피부암이어서
소액을 받게 돼버리면 일반암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발 부위가 확인됨으로 인해서 약관 조항 때문에 축소가 되죠. 이 사람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청구권에 축소가 발생한 거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가입할 때 전이암이 있을 경우에는 원발 부위로 보상합니다. 분류합니다 라는 거를 반드시 설명해야죠. 보험회사랑 소비자랑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보험회사는 전이암이 원발 부위로 보상이 나간다는 거는 사회 통념적으로 너네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을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약관 구조를 보니까 약관은 누가 만든 건가요? 보험사가 만들었어요. 보험회사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강제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약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약관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너네들이 형성했으면 소비자가 모를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계속 전이된 사람들한테 일반암 보험금을 주면 좋은데 어떻게 나오냐. 설명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음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설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흔히 말하는 홈쇼핑 계약이나 TM 계약 같은 경우든 청약서가 존재하지가 않죠. 네. 고객이 상품 설명 듣는 과정이 다 녹취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보험회사가 전이암에 대한 게 녹취가 안 돼 있으면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없죠. 예. 대면 계약은요. 지금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계신 게 대면 계약이거든요. 대면 계약을 했다는 거는 홈쇼핑이나 TM 계약보다 많은 보험료를 냈다는 거예요. 네. 설계사 얼굴을 직접 보고 청약서도 직접 작성하고 설계사한테 상품 설명도 직접 듣고 싶어서 대면해서 가입을 한 거예요. 이 설계사가 상품 설명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대면 계약을 했으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명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하겠죠. 예. 누구 괴롭히는 수밖에 없을까요? 설계사님 괴롭혀야죠. 설계사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사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하루에 몇 명씩을 만나는 게 설계사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겠으며, 정상적인 진술은 상품이 설계된 내용, 상품 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잘 설명해드렸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설계사분들이 이 보험금이 고객한테 지급이 되면 보험회사가 반대로 자기한테 보험금 준 거에 대한 구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구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모집경위서를 작성할 때 설명하지도 않은 거를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면책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설계사를 믿고 보험료도 많이 지불하고 가입하신 건데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되시는 거죠. 고객은 불이익이죠. 차라리 보험료 적게 주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녹취 계약하는 게 더 유리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람 일 모른다고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야 돼 이러면서 비싼 돈 주고 아는 분한테 가입했는데 설계사분이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시면 고객은 이제 나는 못 들었는데 억울한 상황이 생긴 거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C77 코드가 나오고 조직검사 결과상에 림프 전이가 확인이 돼 있으면 일반암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면책이 당하냐? 설계사 때문에 면책을 받으시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모집경에서 작성하신 것들을 웬만하면 잘 인정하지 않아요. 소비자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험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진술만 확보되면 우리는 소송 불사야. 회사의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게 첫 번째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법원에서 모집경에서 작성하시고 설계사분께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진술하시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두 사례가 있어요. 한 사례는 설계를 정말 오래 하신 분이 나와서 내가 그 진술서를 봐도 설명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하셨냐면 내가 이 업계에 30년 이상 근무했다. 근데 이 갑상선이 옛날엔 일반암이었다. 근데 소외감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거 한 차례 바뀔 때 고객들이 나한테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약관 조항에 전이암 규정이 들어갈 때는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품 설명서에는 없지만 암보험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진술 명확하게 했다 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고요. 모집경위서를 통해서 했을 때 요번에 2심 판결문에 의하면 모집경위서 작성한 거 보험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시킨 걸 수도 있고 설계사가 구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기는 어렵다.
라는 아주 반가운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문을 토대로 모집경위서가 그렇게 나와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C77 코드를 받고 조직검사에서 주변 림프 전이가 확인이 되면 설계사분한테 청구하기 전에 먼저 전화해서 증거라도 확보해놔라. 나한테 이거 설명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중에 설계사분이 말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상품 설명서대로 했지 이거 전이되는 거는 저 설명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해서 전화 녹취라도 하던가 뭐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남겨놓고 시작을 합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되면 설계사분도 기분이 언짢고 그쵸, 서로가 언짢잖아요. 지금은 청구는 하셔라. 설계사님께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가면 소송도 불사해서 대응을 할 정도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분들 우호적으로 지금 결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C77 코드 받고 청구했는데 모집인께서 모집경위서를 그렇게 보험사 이로운 쪽으로 써서 면책되신 분들이 있다. 이거 다시 싸워야 된다. 너무 오랜 기간 싸웠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건가요? 싸울 수 있는 기간 3년이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해서 소멸시효 경과되기 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 싸우셔가지고 자기 권리를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재 갑상선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의사 선생님께서 C73과 더불어 C77 코드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자신의 상품 설명서에 전이암에 대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설계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경위서도 없어야 보험금이 쫙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좀 다툴 여지가 생겼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설계사가 모집경위서를 보험사 유리하게 안 쓰고 정말 난 설명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설계사분들은 정말 구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조금만 봐도 구상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해요. 보험사가 설계사분들한테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설계사분들 통해서 지출됐던 보험금 일부를 보전받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칼자루를 지어줘 라는 정도의 압박인 거지 실제로 구상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구상이 안 간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설계사분은 아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죠.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려면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통과를 해서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생명보험 판매하든 손해보험 판매를 하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계약자라고 해요. 전문계약자 분들은 그 내용을 알죠. 알면 상품 설명서에 없는 거라도 소비자한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설명 의무가 인정이 되죠. 만약에 1억 원의 보험금이 나갔다 그럼 그 1억 원에 대해서 전액을 부상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 부실도 보험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상품 설명서에 넣었으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과실은 맞지만 그래도 일부 정도 부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악의적인 경우에, 너무 고객 편을 들어서 고객 보험금을 받게 해주려고 너무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쓰시면,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가 설계사분한테 약간 갑질을 하는 괘씸죄가 적용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액 구상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본보기인 거죠. 설계사님들께서도 한번 모집경위서를 썼어요. 근데 구상이 안 들어와.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이거 잘 써줄 테니까 청구해서 보험금 받아.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데이터가 쌓여버리면, 아니면 그 지점에서 계속 그런 모집경위서가 올라오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상품 설명서대로 설명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한, 그게 베스트안인데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거 아니요 저는 고객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고객이 돈을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가버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사님도 설계사님대로 보호하셔야 되고 고객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모집인이 그렇게 보험사 이로운 모집경위서를 쓰셨다고 해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2011년 4월에 원발암하고 전이암 관련해서 이제 전이암이더라도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2011년 4월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툼 없이 그냥 전이암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있을 것 같다라서. 그렇죠. 있죠.
100% 있죠. 그 약관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넣은 거죠. 그쵸.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걸 먼저 구분하죠. 약관 조항에 없으면 일반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 거고, 저는 둘 다 줘야 된다 생각해요. 소외감, 갑상선 암도 주고 네. 림프암도 주고. 예. 그래서 일반암, 소외감 둘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회사에 충성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암보험을 하나만 들진 않죠, 요즘에. 그쵸. 여러 개 들죠. 거기에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된 것도 있고 이후에 가입된 것도 있잖아요. 보상의 폐해라고 좀 하죠. 이거는 림프절 전이가 있으니까 일반암으로 주고, 이거는 소외감으로 주면 약관대로 한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갑상선암 이퀄 소외감 해서 약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외감으로 지급됐던 사례들이 과거에는 너무 많았어요. 지금에는 림프암 갖고 고객들이 엄청나게 싸우니까 이거 그렇게 줬다가는 이제 약관에 걸리니까. 있는 것조차 주장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나마도 그거는 준다. 과거에는 갑상선 그러면 보상과 직원들이 소외감, 그러니까 약관도 안 보고 그냥 소외감으로 그냥 다 지급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지금 보상 환경에서는 요즘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갑상선암은 네. 소외감인데 전이암은 일반암이잖아요. 네, 네. 근데 2011년 4월 약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둘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나 않죠. 봐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약관에는 있잖아요. 네. 그 약관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약관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 의무 가지고 알가알부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문제 되시는 건 3개월 이후일 테니까. 그러면 이 약관규제법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약관규제법 3조에 있어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 조항은 지금 없어진 조항이죠. 원바람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조직검사상으로 우리는 암진단 하잖아요. 조직검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불이 나서 여기에 옮겨 붙었어요. 두 개의 사고인가요? 하나의 사고인가요? 하나의 사고. 화재 비유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옮겨 붙은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암보험 약관을 따지고 봤을 때는 둘 다 저는 줘야 되는 거지만, 보험 이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하나의 사고니까 하나의 보험금만 준다라고 해서 일반암 진단비만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암 주면 감사한 거기 때문에 괜히 소외감도 더 주세요 이랬다가는 일반암도 안 주고 소송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거는 실무에서 대부분 묵인하고 일반암 주면 조용히 한다. 네, 그렇게 한다. 사실 소외감 보험금을 받아도 소송 비용조차 나오지 않으니 절반의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받으신 거면. 근데 괜히 그거 소외감까지 받겠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감정 싸움이 나거든요. 보상과 직원하고. 왜냐면 보상과 직원 머릿속에는 안 줘야 될 거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외감 줘야 되는데 일반은 이미 줬어. 줬으니까. 라고. 근데 이 소외감까지 이거 남아있는 것까지 달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씩씩거리면서 이거 그냥 법무팀 넘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소송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갑상선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암하고 림프암하고 둘 다 받지 마시고 일반암으로 받고 일반암으로 받으신 게 이기신 거니까 그렇게 조금 하시고, 자신의 상품을 먼저 11년도 계약인지 아닌지를 보셔서, 보험회사가 11년도 이전 계약인데 분쟁의 소지를 삼으려고 하시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이유 상황이면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입증하셔야 되고, 설계사의 모집경위서로 면책이 되셨다 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소비자 우호적으로 법원은 완전히 잡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라. 끝까지 싸워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인 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설계사님들 보험사에 구상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대로 설명했다라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게 완벽한 거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교육된 대로 상품 설명서에 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달라고 오잖아요. 그 지침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설명을 했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디 장소에서 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2, 3년 정도는 모를까 훨씬 지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설계직을 안 하고 계신데 막 그런 모집경위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해당 설계 판매를 했던 설계사님이니까. 근데 소송이 아니고서야 그걸 하실 의무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 직을 안 하고 계시면
쓰지 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설명 안 한 걸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그건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게 특히 갑상선암에서 전이 됐을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소외감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다투셔야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